네, 안녕하세요. 요즘 AI가 우리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기도 하고 아예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AI 기술계에서 가장 뜨거운 혁신들은 무엇인지 오늘 기술 브리핑에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고작 65줄짜리 텍스트가 정말로 수십억 달러 가치의 AI를 바꿀 수 있을까? 얼핏 들으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지금 AI 개발자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먼저 AI 길들이기에 대한 개발자들의 놀라운 반격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엔진들, 그리고 현재 AI 생태계가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기술 단신까지 이 네 가지 주제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AI의 행동을 제어하고 또 관찰하기 위해서요, 개발자들이 내놓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서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딱 65줄짜리 텍스트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마크다운이라는 아주 간단한 형식의 파일인데요. 바로 이 파일 하나가 그 복잡한 AI 코딩 비서를 훨씬 더 똑똑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의 핵심이 뭐냐? 바로 AI 전문가 안드레이 카르파티에게서 영감을 받은 네 가지 원칙입니다. 보통 AI가 코드를 짤 때 보면 가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거나 시키지도 않은 기능을 막 추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AI의 과잉 행동을 이 원칙들이 딱 잡아주는 거죠. 그 결과물이요, 당연히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제 VS 코드 확장 프로그램으로 만든 개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어떤 회사는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쓴 60줄 텍스트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니 정말 놀랍다고요. 이 소감처럼 이 아이디어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정말 큰 충격을 줬고요. 개발자들의 협업 공간인 깃허브에서는 순식간에 거의 4,000개에 가까운 스타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AI를 길들이려는 개발자들의 노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개발자 한 분은요, 아주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쓰는 AI 비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로 이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단 16일 만에 바이브몬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모니터링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개발자는요, 각기 다른 AI 비서를 나타내는 이런 귀여운 픽셀 아트 캐릭터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AI가 지금 생각 중인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중인지, 또 일이 끝났는지를 작은 데스크톱 모니터나 웹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정말 기발하죠? 보시는 것처럼 개인 개발자들의 이런 창의성이 AI의 작은 빈틈들을 꼼꼼하게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긴 글을 번역 맡기면 가끔 내용이 잘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해결해주는 청크 트랜슬레이터라는 것도 나왔고요. 또 여러 컴퓨터에서 나만의 AI 설정을 똑같이 맞춰주는 스킬허브, CLI 같은 도구도 있어요. 결국 AI 사용자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이렇게나 활발한 거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뉴스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기존 AI를 길들이는 방법을 봤다면 이제는 아예 AI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연구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AI의 새로운 심장, 새로운 엔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의 작동 방식을 아예 근본부터 바꾸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버서라는 새로운 기술인데요. 이건 기존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요. 기존 방식은 비유하자면 데이터를 종이처럼 막 찌그러뜨려서 원래 구조를 왜곡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버서는요, 종이를 구기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회전시키는 것처럼 데이터의 본질적인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처리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원리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화이트박스 AI가 되는 거고요. 둘째, 이게 엄청나게 효율적이라서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기에서도 정말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가끔 불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노이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AI 엔진 자체를 바꾸는 연구도 있지만 기존 AI 모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연구도 아주 활발합니다.
그 중심에 RAG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AI가 인터넷이나 최신 문서 같은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참고해서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RAG 기술이 너무 많이 정말 우후죽순 개발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토 RAG 리서치라는 프로젝트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 나오는 RAG 기술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 시험장을 제공하는 겁니다. 덕분에 이 분야의 연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엔진과 도구들, 과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통합되고 있을까요? 이번 세션에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AI 생태계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생태계 통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웹사이트 플랫폼이죠. 바로 워드프레스닷컴과 엔트로픽사의 클로드 AI가 공식적으로 연동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은 복잡한 분석 도구를 쓸 필요 없이 그냥 AI랑 대화하는 것만으로 자기 사이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난 한 달간 우리 사이트 방문자 수가 어땠어? 라거나 업데이트 안 한 지 1년 넘은 글 목록 좀 뽑아줘. 이런 식으로요. 이런 강력한 분석을 간단한 대화만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AI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는 운영 보조도구로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AI를 실제로 쓸 때 이 성능, 특히 속도는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최근에 구글 버텍스 AI의 성능 테스트에서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 속도를 높이려면 캐싱 같은 복잡한 기술을 써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AI에게 던지는 질문의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는 게 응답 시간을 줄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질문 방식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응답 시간이 7.4초에서 3초도 안 되게 확 줄어든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이제 마지막 기술 단신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유용한 최신 기술 동향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 단신 2가지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데이터 압축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ZXC라는 새로운 압축 라이브러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특히 게임처럼 데이터는 한 번만 압축해놓고 그걸 여러 번 불러와서 쓰는 경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요. 현재 표준 기술로 꼽히는 LZ4보다 압축을 푸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요. 특히 애플 실리콘 같은 최신 ARM 칩에서는 그 성능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보안 소식입니다. 윈도우 11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커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마크다운 파일을 열기만 해도 원격으로 코드가 실행될 수 있다고 하니 사용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65줄짜리 텍스트 파일 하나에서부터 AI의 근본을 바꾸는 새로운 기하학 프레임워크까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들은 혁신이 꼭 거대 기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다음 혁신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 기술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